자, 아홉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댓글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정비사고 있는데 카푸어드 2차 문제. 고장나면 고칠 돈이 없어요.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요즘에 카푸어 분들 좀 많이 힘들 거예요. 제가 작년이 아니라,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제가 얘기했던 게 카푸어도 올해부터 이제 큰일 났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카푸어 짓을 왜 했냐. 올해부터 정말 속이 바짝 타들어갈 거다. 올해부터 고비가 찾아올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카푸어들이 힘들어지는 이유가 뭐냐. 일단 카푸어들 자체가 먹고 살기 힘들어요. 카푸어가 왜 카푸어겠어요? 버는 게 얼마 없는데 비싼 차를 굴린다거나 아니면 차를 굴릴 만한 상황이 아닌데 굴리니까 카푸어가 된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어. 물가가 너무나도 많이 올랐어요. 보험료도 오르고 각종 세금 다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고 요소수, 엔진 그리고 공인비 다 올랐어요. 근데 그분들 버는 게 없잖아. 버는 게 뻔하고 저축해 놓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저분들이 차를 이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다거나 아니면 소모품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이 없어요. 고치고 싶어도 돈이 없어. 특히 카푸어들이 모는 차가 독삼사냐, 독삼사. 독삼사 비싸죠, 여러분. 소모품 같은 거 이제 교환해야 되는데 교환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웃기게 뭔지 아세요? 차가 고장나는데 타고 댕겨요. 그런 경우 여러분 많이 있어요. 옆구리가 박살났는데 돌아다니는 차들 많이 보입니다, 요즘에. 외차인데 덜렁덜렁 거리는데 타고 댕기더라고요. 저러다 사고 나면 어떡하지? 제가 봤을 때는 차가 지금 상태가 안 좋다는 거 알고 있지만 타고는 댕겨야 되니까 타고는 싶으니까 그렇게 몰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그리고 여러분 잘 보면 요즘에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아우디 차인데 바닥에 기름이 새요. 기름이 새. 달리면 기름 자국이 오일 자국이 떨어집니다. 그 엔진 뉴스 되고 있다는 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분명히 모르지 않을 텐데. 국산차는 그런 게 잘 없어. 국산차는 엔진 뉴스가 되는 데 나 본 적이 없어. 근데 간혹가다 아우디 A7, A7과 A6, 맞다. A7 같은 경우에 아우디 A7 유독 그래요. 구형차 2012년도 나온 거. 예, 진짜 이게 잘 보여요, 여러분. 아우디는 생각보다 잘 보여. 요즘에 그런 차도 많이 보인다니까요. 옆구리 날라간 거. 범퍼 떨어진 거. 헤드라이트 박살난 거. 그 문짝 들어간 거. 근데 안 고쳐요, 이게. 안 고친다니까. 그러니까 좀 연식이 이제 최근 거 말고요. 오래된 거 있잖아, 오래된 거. 그런 차들. 근데 일본 차가 내가 누수되고 안 고치는 거 못 봤어요. 이상한 게 독일 차는 그런 차 많이 봤거든, 내가. 아우디나 이제 BMW를 많이 봤는데 이상하게 렉서스나 혼다는 못 봤어요, 내가. 차 이제 고장 났는데 안 고치고 하는 거 못 봤어요. 차 상태가 말끔해요. 아무래도 그쪽은 또 카푸어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거겠죠. 이상하게 카푸어 분들이 일본 차는 없더라고. 잘 없어요. 그리고 일본 차 보시는 분들은 차 관리 잘하더라고. 근데 독일 차는 차 관리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새 차 사신 분들은 잘 사는데 좀 오래된 거 있잖아요. 오래된 차들은 뭔가 좀 나사가 빠진 느낌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정비소를 이제 안 가는 경우도 있고 정비소를 가긴 가는데 견적을 뽑잖아요. 견적을 뽑으면 엄청 많이 남아. 그래서 고칠 수 없는 상태가 고치기 힘드니까 그냥 그대로 두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런 경우 있어요. 고쳐달라고 해놓고 고쳤는데 돈을 안 주는 경우 있어. 돈을 안 주다 보니까 그냥 차를 거기 두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셨나 모르겠는데
저 차량 정비소 같은 데 가보면 그 외제차인데 계속 서 있는 차 있어요. 그 차가 아까 제가 말한 차예요. 분명히 고쳤는데 손님이 결제를 못하니까 그냥 차를 그냥 거기 이제 못 찾아오는 거죠. 그 상태로 먼지가 쌓이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 아마 사장님이 그런 경우 같아요. 차를 고쳐달라고 해서 고쳤는데 안 찾으러 오는 거야. 계산할 돈이 없다 보니까. 아, 사장님 차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먼지가 많이 쌓였어요. 먼지가. 그러니까 사장님 차면 깔끔할 거 아니야. 사장님 차를 먼지 나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보통 차장 정비 사장님들이 자기 차 굉장히 관리 잘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전문가인데 차 관리를 엉터리로 할 거예요. 근데 보면 분명히 고친 것 같은데 저게 계속 짱 박히는 경우 있어요. 아니면 저기 차가 있잖아요. 뭐 핸다나 이제 범퍼가 나갔는데 그냥 구석에 짱 박혀 있는 경우 있어. 맡겨놓으면 놓고 고칠 돈이 없다 말에 그냥 저기 그냥 짱 박아놓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요즘에 많이 보입니다. 카푸어들이 그만큼 힘들다는 증거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 아파트에 BMW 118D 한 대도 보니까 뒷펌프 우측이랑 후미 등 휀더가 세트로 파손됐는데 1년 넘게 안 고치고 타고 다니는 게 돈이 없나 보더라고요. 근데 세차도 자주 안 해서 그런지 진짜 꼬질꼬질하고 없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신기한 게 뭐냐면 요즘에 확실히 카푸어들이 어렵다는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저 원룸이나 오피스텔 가보면 카푸어도 참 많잖아요. 그 원룸 오피스텔이 어떻게 보면 카푸어 성지 아닙니까? 거기 가보면 세차나 외제차들이 많아요. 아니면 차가 대져 있는데 오래 이제 차가 주차되어 있고 운전한 흔적이 없는 차들이 많아. 여러분도 보셨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원룸 오피스텔 그 이제 1층 가보면 이제 차 대져 있잖아요. 그러면 저 차는 누가 봐도 한 보름 이상 운전 안 했다는 거. 그리고 보면 운전 안 했다는 티가 나는 게 왜 보면 많이 꼽혀 있잖아요, 이게. 찌라시 같은 게 많이 꼽혀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뭐 잎판이나 나무 잎 같은 거 많이 꼽혀 있잖아요. 그 상태로 두고 있는 차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운전 안 했다는 거죠. 왜 운전 안 했겠습니까? 기름값 내기 버겁다는 거죠. 아니면 그런 것도 있어요. 뭐냐 하면 그 원룸이나 오피스텔 가보면 왜 1층 입구 쪽 여기에 우측에 보시면 우편함이 있잖아요. 우편함 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유독 한 군데 보면 우편물이 집중이 된 게 있어요. 쌓여가지고 꽂혀 있는 게 있어. 과연 그 우편물이 뭘까? 그 사람이 인기가 많아가지고 뭐 어떤 뭐 여자분이 편지를 쓴 걸까요? 아닙니다. 그거다 아마 그걸 거예요. 할부금, 카드값, 캐피탈. 그 내야 되는데 내야 될 돈이 없으니까 그대로 그냥 놔두는 거죠. 아니면 그것도 있어요. 뭐냐 하면 그 계속 꼽히는 경우 여러분도 봤을 거야. 오면 원룸 오피스텔 가보면 유독 한 군데 보면 한 자리에 굉장히 많이 꼽혀 있어요. 내가 봤을 때 고지서 같아. 근데 그게 계속 쌓여 있어요. 그 왜 그대로 놔두는지 아십니까? 혹시나 그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우편물을 건드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 집에 있네? 그러면 이제 집 안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배를 누르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가만 놨던 이유가 이 사람이 집이 없다, 부재 중이다. 집이 없어가지고 우편을 확인을 못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집에 살고는 있지만 일부러 우편물을 안 건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우편물을 만약에 내가 수거해 가면 이 사람 지금 집에 있네. 언젠간 내가 찾아가야겠다. 그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안 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 카푸어를 왜 했어? 요즘에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 확실히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 외제차가 있는데 운전을 안 하는 적이 많은 것들, 아니면 차를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치는 것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러다가 사고 납니다. 저러다가 남의 차까지 사고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엔진 누수가 있는 차가 받게 되면 화재 날 수 있잖아요. 화재. 그럼 대형상으로 보실 수 있잖아요. 움직이는 시한폭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엔진 누수가 있다면 정말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뭐 운전 부지를 어디 받게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카포르 중에 정말 안전운전한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칼치기나 배워가지고. 남한테 보여주려고 차를 사는 건가? 대한민국에선 그래요. 대한민국에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남자분들 중에 7, 80%는 남한테 보여주려고 차를 삽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차 브랜드가 자신의 어떤 사회적 레벨을 의미한다고 보는 남자들이 많아요. 여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남자가 능력을 보는 기준이 좋은 차를 몰아야 그 사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차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남자들이. 에드워드님은 미국에 있으니까 잘 모를 텐데 대한민국 남자들이 생각 이상으로 차에 집착을 많이 해요. 브랜드 집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독일 3사를 좋아하는 이유도 뭐 차량 성능이 좋고 예쁜 것도 있는데 독일 차를 타야 남자들 사이에서 인정받는다. 그 여자들한테 먹힌다. 그런 것들이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좀 독일 차를 많이 선호해요. 아, 여기도 그런다고요? 참고로 저 에드워드님은 어떤 분이냐면 저분은 이제 미국에 사시는 분이에요. 한국계 미국인. 저분은 이제 미국의 애틀란타주에 거주하시는 미국의 어떤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건머외 건머리 외국인 영주권자입니다. 시민권.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니에요?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시민권하고 영주권하고 다르잖아. 시민권이 영주권보다 더 상위 레벨 아니에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시민권이요. 최상위권이네요. 그럼 아메리칸 맞네, 아메리칸. 근데 저분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알죠? 한국 사람들은 외국 가도 똑같이 행동한다는 거야. 한국 사람들이 외국 가도 한국이 했던 행동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야.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인 지역에서는. 아유, 걱정됩니다. 이 카푸어들이 본인 혼자만 뭐 고생하면 모르겠는데 또 피해를 주거든요. 주변 사람들한테. 이 카푸어들이 지금 이제 차 수리 못하고 달리다가 저러다가 사고 나면 뭐 화재 같은 거 나가지고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카푸어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범죄 목적으로 차량을 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험 사기예요. 보험 사기. 카푸어이 가진 게 차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고의를 사고를 유도해서 자기들이 차가 외제차니까 비싼 수리비나 보상금 요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길 가다가 외제차인데 옆구리가 파손됐어요. 그래서 달리고 있어. 피하세요. 움직이는 시한폭탄입니다. 괜히 운전 중에 박았다가 좋은 걸 못 봅니다. 그리고 내가 외제차를 모르는데 차가 파손됐는데 고칠 돈이 없는 사람들. 그러면 운전하지 마! 차 고칠 돈도 없으면 운전하지 마! 애초에 사지 말았어야지.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